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최근 반도체 섹터들의 흐름들을 보면 그야말로 파죽지세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반도체 겨울이 온다, 피크 아웃이다라며 공포감을 조성하던 뉴스들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너도 나도 슈퍼사이클이 왔다며 환호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고 계좌에 찍힌 붉은 숫자를 보며 흐뭇해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불안감도 엄습해 올 텐데요.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닐까? 지금이라도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챙겨놔야 하나? 특히나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갔다가 상투를 잡는 건 아닌지 밤잠을 설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아직 팔 때가 아닌데요. 지금 시장은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거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일반적인 반도체 사이클과는 차원이 다른 구조적인 공급 부족이 지배하는 거대한 파도에 초입에 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히 삼성전자 더 갑니다라는 희망 고문이 아닐 텐데요. 왜 이 상승장이 2016년을 넘어 2027년, 길게는 2028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물리적인 증거들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삼성전자보다 더 무섭게 오를 수 있는 세 가지 숨겨진 기업들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순히 주가를 쫓는 개미가 아니라 산업의 판을 읽는 현명한 투자자가 되어 이번 슈퍼사이클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가장 두려운 건 수요의 불확실성인데요. AI 거품이 꺼지면 어떡하지? 빅테크들이 투자를 줄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수요는 신의 영역인데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오직 공급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급 데이터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 이것이 핵심인데요. 최근 6개월 사이 디램 가격이 몇 배나 폭등했는지 아십니까? 바닥 대비 무려 4배가 뛰었습니다. 2016년 올해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이 예고되어 있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AI 열풍 때문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 즉 팹 하나를 지어서 실제로 웨이퍼를 쏟아내기까지는 최소 2년에서 3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평택 신규 라인이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 시장에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시점은 빨라야 2028년입니다. 다시 말해 2028년이 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아무리 생산을 늘리고 싶어도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공급을 대폭 늘릴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조적 쇼티지라고 부르는데요.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AI라는 거대한 수요가 폭발하고 있으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고 기업의 이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구로 치면 지금은 9회말 투아웃이 아닌데요. 이제 겨우 3회 초가 끝났을 뿐입니다. 1차 사이클이 데이터 센터라는 고속도로를 까는 단계였다면 2016년부터 시작되는 2차 사이클은 그 위를 달리는 자동차, 즉 온디바이스 AI가 폭발하는 시기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섣불리 매도 버튼을 누르는 우를 범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영원한 난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무엇을 사야 할까요? 작년까지는 무조건 SK하이닉스가 정답이었습니다. HBM 시장을 독점하며 주도주 역할을 톡톡히 했으니까요. 하지만 2016년 지금 시장의 기류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의 모아가기 전략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대체 왜일까요? 첫째, HBM4 시대의 도래입니다. HBM3까지는 하이닉스가 압도했지만 6세대인 HBM4부터는 커스텀 시장이 열립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로직 다이를 설계하고 패키징까지 한 번에 끝내주는 턴키 능력이 필수적인데 이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엔비디아와 AMD를 비롯한 빅테크들의 러브콜이 삼성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둘째는 파운드리의 턴 어라운드입니다. 삼성의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 사업부가 적자를 대폭 줄이거나 흑자로 돌아설 기미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재평가받게 할 강력한 트리거가 될 것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주도주인데요. 이미 많이 올랐다고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도주는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관성이 있는데요. 다만 이 신고가 영역에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조정이 올 때마다 5%, 10%씩 분할로 담아가면서 추세를 즐기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하이닉스는 지키는 투자로, 삼성전자는 공격적인 비중 확대로 접근하는 투트랙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든든하지만 투자자로서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대기업들이 70조 원 넘게 쏟아붓는 설비 투자에 수혜를 온몸으로 받아낼 소부장 핵심 기업들을 봐야 합니다. 앞으로 주가 상승이 더 무서울 3가지 핵심 키워드와 기업을 공개해 보겠습니다. 명품은 유행을 타지 않는다. 이 말은 한미 반도체를 두고 하는 말 같은데요. HBM을 만들 때 칩을 수직으로 붙여주는 TC 본더 장비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죠. 경쟁사들이 진입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기술 격차는 여전히 너무나 큰데요. 게다가 HBM4 시대로 가면 칩을 더 많이, 더 얇게 쌓아야 하는데 이때 필수적인 차세대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까지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조정이 올 때마다 모아가야 할 1순위 기업이 되겠죠. 두 번째는 리노 공업인데요. 반도체는 만드는 것만큼 검사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HBM은 칩을 8단, 12단, 16단으로 쌓아 올리는데 이 과정에서 하나라도 불량이 나면 전체를 다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전수 조사가 필수적이고 테스트 횟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죠.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테스트 소켓과 리노핀은 쓸수록 달아 없어지는 소모품입니다. 반도체를 많이 만들수록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돈을 쓸어 담는 구조를 가진 영업이익률이 깡패인 기업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반도체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1나노, 2나노 전쟁이 치열해지는데요. 이제는 회로를 그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서 원자 단위로 아주 얇은 막을 입혀야 하는데 이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ADL입니다. D램이 고도화될수록 그리고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로 바뀔수록 주성 엔지니어링의 장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기술적 혜자가 매우 높은 기업으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자, 기존의 강자들 외에 2016년에 새롭게 떠오를 게임 체인저 기술에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바로 유리 기판과 CXL입니다. 지금의 반도체 기판은 플라스틱 소재라 열에 약하고 잘 휘어집니다. AI 반도체처럼 크고 열이 많이 나는 칩을 감당하기 버거워지고 있죠. 그래서 인텔, 삼성, SKC 같은 기업들이 유리로 기판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꿈의 기판이라 불리는 이 시장이 2016년 하반기부터 구체화될 것입니다. 관련 밸류체인 기업들은 단순 테마주가 아니라 향후 5년을 책임질 실적주가 될 가능성이 큰데요. 또한 이 HBM이 속도의 혁명이라면 CXL은 용량의 혁명이 됩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메모리 용량을 무한대로 늘려줄 수 있는 이 기술 역시 본격적인 개화기를 맞이하고 있으니 관련 컨트롤러나 검사 장비 기업들을 공부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좋은 종목들을 어떻게 담아야 할까요? 몰빵 투자는 너무나 위험한데요. 반도체 섹터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가장 현명한 포트폴리오 전략으로 4대, 3대, 3 법칙을 제안하겠습니다. 비중 40%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담으세요.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기둥 역할을 하면서 시장이 흔들려도 버텨주는 중심축이 돼줄 겁니다. 비중 30%는 앞서 말씀드린 한미 반도체, 리노 공업처럼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대장주의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익을 가져다 주겠죠. 비중 30%, 유리 기판, CXL, 팹리스 혹은 전통적인 소재, 부품 기업 중 저평가된 곳에 투자합니다. 리스크는 있겠지만 템버거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비율로 구성한다면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의 반도체 상승장은 일시적인 바람이 아닌데요. 2028년까지 이어질 구조적인 공급 부족과 AI 혁명이라는 시대적 흐름이 만난 초대형 슈퍼사이클이 될 겁니다. D램 가격은 폭등하고 있고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매일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이 200조 원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가가 조금 빠졌다고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오늘 조금 올랐다고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지도 마십시오. 반도체 투자는 이제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으로 바뀌었습니다. 긴 호흡으로 산업의 성장을 믿고 가는 투자자만이 이 거친 정쟁터에서 살아남아 승전보를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겁니다. 제가 분석해드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대응 전략, 그리고 한미 반도체, 리노 공업,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핵심 소부장 기업들을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꼭 넣어두시고 꾸준히 추적하시길 바랍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옵니다. 2026년 이 거대한 부의 파도 위에서 여러분 모두가 경제적 자유에 한 걸음 더 다가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